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제4회 제주 플러스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 진행을 맡은 뉴스원 제주본부의 고동명 기자입니다. 오늘 행사는 청중 없이 진행되고요. 유튜브 뉴스원 제주 세상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애국가정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200규 뉴스원 대표님을 대신해 이윤수 뉴스원 제주본부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제주본부장 이윤수입니다. 오늘 뉴스원 200기 대표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개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통지사 뉴스원 대표 200규입니다. 뉴스원은 동북아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해 제주 플러스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4번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뉴스원 독자와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우주산업은 관이 주도해온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민간과 손잡고 우주산업을 선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제주도와 카이스트가 민간 분야 우주개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 등을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2월에는 카이스트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과학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리적 여건과 항공로, 비행 제한 구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제주를 최적의 우주 발사장 장소로 꼽습니다. 우주 산업은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관광 등 기존 제주의 주력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의 도전 정신은 오늘 포럼에서 다룰 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환과 이드 코로나 시대, 제주는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세계를 마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환 시대, 과거를 답습하기만 해서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시각이나 사고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제주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정 자연이 부각된 힐링의 섬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주가 개발과 자본 중심의 관광지였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해 제주 플러스 전문가 포럼의 대주제는 전환시대, 제주 다음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제주 관광과 바이오 및 IT 산업, 미래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해법을 통해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뉴스원 대표이사 이백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네. 첫 번째 국제관광시장 동향에 대해서 UNWTO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관광시장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나 완화된 여행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7월까지 느린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급격하게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가 2020년 돼서 서서히 지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시나리오별로 이제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그 부정적인 거와 보통 수준,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회복이 된다는 거기보다는 서서히 완만하게 이렇게 소비 회복이나 방역의 완화,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 협약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가 이제 국가별로, 그 다음에 관광 목적지별로 이러한 것들이 고민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관광객 수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한 2019년 대비 증감률이 계속 이제 도표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제 한 94% 정도 많이 감소하는 것을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관광객 수 또한 아까 동북아시아 지역들이 대체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4월부터 조금씩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이 되는 수치를 보고 계십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이 수치를 보시면 인바운드 수가 아웃바운드보다는 더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수입 보시면 이제 2019년 대비 마이너스 53%이고 지출은 마이너스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 회복 지표입니다. 크게 이 민간 데이터를 기초로 봤을 때 4가지 지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맨 왼 우측 상단에 있는 국제선 항공 예약 서치한 건수를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이 전 세계 수치인데 한 90% 이상 90% 정도? 그런데 특히 초록색 보시면 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이 더 큰,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반대로 전 세계는 2021년 4월 이후로 이렇게 초록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색 수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87 정도 되는데 빨간색 동북아시아는 90% 예전과 비슷하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들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률이 지지부진하다. 전 세계에 비하면 좀 이렇게 아픈 현실인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객실 점유율 또한 이 어떠한 영향인지 모르지만 2021년 3월에 좀 빨간색 보시면 조금 급격하게 점유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록색 전 세계 추세들은 좀 우상향, 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호텔 검색 빈도도 거의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관광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주 관광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지금 외부 환경이나 정책적 이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대응 방향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평소
제 제주 도민으로서 이제 제주도로 오가거나 그다음에 제 주변에 그 지인분들이 제주 관광을 바라보는 것들을 제가 조금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과제입니다. 크게 제주 관광은 정말 비약적 발전을 했고 산업도 경이롭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시간과 공간, 콘텐츠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최근에 제주 공간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요 노영동의 제주 드림타워일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 전임 시장님이 이제 허가를 내주셨고 전임 도지사님께서 이제 고층을 이제 50여 층에서 한 38층인가요? 좀 제한을 이렇게 완화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그 거점 공간들 지금의 신화월드나 드림타워 같은 그 관광기업 리조트형 관광 형태들이 우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데이터에서도 좀 추정이 가능한데 2019년도 제주관광공사에서 이제 빅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야간 관광 관련해서 9시 이후에 관광 소비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9시 이후에는 뭐 거리도 없는 거고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도 있겠지만 뭐 자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한 리조트형 관광 형태가 빚어진 부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거점에서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구조에서는 지역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 연계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상쇄시킨 거는 원래의 선형 구조인데 그러한 그 개발의 형태들이 지금은 하드웨어 개발을 안 하고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쪽에 그런 개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 관광이 바라보는 제주 도정이 비전인 청정 제주를 위한 제주 관광의 청사진은 어떠한지 공간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국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거점형 관광 개발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소외를 오버 투어리즘으로 봐야 되는 건지 관광 산업 구조의 문제인지 제주 도정의 정책 추진의 모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간의 편중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주로 주간에 활동합니다. 밤에는 리조트 혹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여러 숙박시설로 들어가죠. 일부 야시장이나 문화행사에 참여는 하지만 주로 주간형 관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격리된 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체류형 관광객들을 어떻게 야간에 혹은 다양한 자원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간형 관광이 되다 보니까 주간의 다양한 자원들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 중에 일부 임팩트가 강한 관광 자원들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 결국 자원의 분산이나 시간의 활용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컨텐츠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청정을 지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가치가 결국은
상존할 수도 있지만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이고 제주도의 방문 목적을 조사해 보면 다 자연관광입니다. 최근 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한 80% 정도가 자연 경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연만 보는 줄로 알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형태는 자연 관광 베이스로 관람하거나 체험하고 그런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인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원 활용에 대한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자원은 매력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주는지, 이게 제주 관광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시는 신화월드입니다. 한 2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남점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죠. 이게 A지구부터 J지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JDC의 당초 초기의 선도 프로젝트,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공원은 제주의 신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연 친화적이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특히 미신과 무속신앙과 제주도의 18,000 신들의 문화들을 저 제2지구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도 보셨겠지만 내년에 개장한다고 했고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2지구 핵심 공간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데 드림타워는 집약적인 공간 효율성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100명의 지역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 내국인 자본으로 인해서 이제 건축만 중국 자본을 이용했다고 하고 운영권은 롯데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저렇게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 거점 공간들이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의 인력들,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 자원에 대한 그 산업 구조는 결국 내부의 자생력이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거는 어떤 현대적인 신문명에 대한 어떤 만족보다는 제주 다음의 문화, 제주가 나아갈 청정 자연,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아온 그 문화 자산들을 어떻게 제주 관광객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의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매진 사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관광입니다. 공사에서 2번이나 야간 관광 실태 조사와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보시면 제주도는 3일 또는 4일 정도 체류를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나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3, 4일 방문 안 하거든요. 그러면 3일, 4일 동안에 제주도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연자원만 볼 것인가, 역사 자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광을 할 것인가, 의료 관광을 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니즈가 다르고 타깃이 다르겠죠. 주로 3일은 고령층 61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4일은 19세 이하 청소년 중심이었습니다. 단체 여행 맞고요. 그리고 체류 관광도 2017년 빼고 최근 3년간 보면 체류 기관도 늘고 있죠. 소비 지출액도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리조트형 관광에서 풀어야 될지 제주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야 될지 야간에 그리고 그게 결국 매력적이면 재방문과 장기 체류 최근에 뭐 한 달 살기 열풍도 있었지만 여러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그 검은색 그림의 전도에 나타난 그 표시는 실은 다 연구에서 했습니다. 실행은 안 했죠.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정책의 의지 문제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다 대안은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저 성산 일출봉 밑에 갯벌 오조리에 있는 갯벌의 자원을 밤에 횃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안도 있고 그게 문제되는 해루질이 아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옛날 외갓집에 가서 봤던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시면 보름달에 있는 그런 섬진강 달마중 프로그램입니다. 하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포즈 하고 있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삼복도에서 OTT 기반으로 심야 카페를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밤에 볼 게 없답니다. 밤에 주로 뭐 원주 소금산 천연다리 뭐 그러니까 요즘 주로 추세는 뭐 파사드나 아니면 공원의 어떠한 그 빛조명 예술하고 공연 중심도 하고 있지만 제주도도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 속에 일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는 제주 18,000 신화의 영감을 얻고 만든 영화입니다. 직접 감독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노영동에 굿장면은 아시다시피 노영동이 가장 또 4.3의 피해가 컸던 마을입니다. 그러한 장소성을 부여한다면 고층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4.3의 다크 투어리즘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곽에 4.3 역사문화공원이 있는 것을 보여지고요. 산지포는 아시다시피 문물 교류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그 활력이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양한 인물과 작품, 음식, 문학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 트렌드와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변화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2040년 되면 한 저렇게 오른쪽 하단처럼 한 50만 명 이상 이제 61세 고령자가 발생하는데 이 고령 관광에 대한 기반을 제주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다만 고령이 원하는 가장 1활동은 1입니다. 1.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일과 여가의 중심지로 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메타버스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그래픽 구현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제약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아마 선점 홍보 효과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3D 비전에 서울시가 하고 있고
엊그제 서울시가 메타버스 관광 플랫폼을 한다고 이제 추진한다고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지역에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번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제주 JDC가 그 추진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구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런 QR 코드를 인식하면 그 주변의 드론샷으로 자기 모습을 찍힐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 자원도 결국 적정 자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유유 자원, 생활 SOC 자원을 활용한 그런 개발 사례는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유심 있게 본 거는 왼쪽 하단에 있는 제주 바다 바라보다입니다. 자연 보호도 하면서 제주 바다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는 일상화입니다. 뭐 관광의 일상화, 일상의 관광화, 뭐 생활 관광, 한 달 살기, 다양한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정도 되면 이 시장이 한 5조 이상 시장이 형성된다고 봤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들의 관광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도는 당연히 워케이션이 적정지로서는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거점형 관광하고도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 지금 숙박들이 보면 조금 장기 체류 형태로 가고 있지만 현재 저희도가 많이 갖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농촌빈바 형태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농가가 빈집되어야 하는 이제 부업 형태라면, 두 번째는 이제 외지인이 그걸 사서 이제 객실의 어떤 신미성을 부여해주고, 최근에 아시는 지랩 같은 데서 눈먼고래나 뭐 요가 하우스 이런 형태들의 어떤 테마형 관광, 이게 독채형 펜션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청년 대상으로도 워홀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도만의 어떠한 좀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메가시티가 추진이 되고 초광역권에서 이 4개 권역이 이제 결국 공동 홍보, 공동 이제 상품 개발을 할 건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어떤 자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연관된 이슈들을 같이 공동 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하고 부산에 오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하고 제주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결국 이제 공간을 이을 수는 없고 선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줄지,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 거점 도시가 결국 서울과 제주 중심에서 탈피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SG, SDGs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요즘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 주우면서 그런 여행도 하고, 그다음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에 또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최근에 저 제3차 국제자유도시 개발 비전인 경쟁력과 공정성에 갖추어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평소 이제 페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 산남 지방에서 보는 제주 한라산은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좀 이 경관에 대한 예전에 총괄 건축가 제도나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우리 경관에 대한 그 중요성도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관광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결국 베이직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의 가장 큰 문화인 삼다도 문화를 어떻게 그럼 보여줄 건가? 예를 든다면 아시다시피 돌문화공원은 뭐 어마어마한 한 21년 동안 평균 한 88억의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관광지의 모습입니다. 에코랜드나 올레나 다양한 데를 가고 있죠.
그러면 돌문화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뭐 돌에 대한 그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지만 맨 왼쪽에 백담사에 돌 쌓는 소원탑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돌문화공원은 관람형이고 돌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만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바람은 풍력이나 엑스포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또 넓히면 이제 그러한 활동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형태에서 이런 것들고 접목이 가능할 것 같고, 여자는 제가 통계상 보니까 남자가 더 지금 현재는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중에. 그렇지만 그 여성의 강인함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해녀의 부업이나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는데, 저기서의 제주도는 저기 문구에 보시면 한국답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로 간다는 거거든요. 한국답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섬에 갖고 있는 격리된 문화 속에서 나타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이그조스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엔 또 삼다가 이제 바가지 범죄 뭐 중국인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캠페인성이 아니고 연중 이제 물가 안정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도 전역에 관광객 여행 보험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시장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그 해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진 체계가 중요한데요. 제도적으로는 그 조례상에 저렇게 13개 분야에 대한 지능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크 투어즘에 대한 지원과 해양 레저 파트, 웰스 파트 이런 쪽에 지원이 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뭐 특별자치도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행정시가 갖고 있는 제주도 바라보기 형태들이 의존적이고 각 행정시가 갖고 있는 자립과 창의력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관광 추진 실질적인 조직들인 JDC, JTC, JTO, 그다음 제주관광협회, ICC 제주 컨벤션 부료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어떻게 더 좀 더 유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특별자치도가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 조직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변 분들한테 제주도 왜 가냐 했더니 제주도는 지금 대안이 없답니다. 제주도밖에 갈 데가 알아서 온다는 거죠. 오지 말라고도 오고 있죠. 어제 제가 제주도표를 겨우 구했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일상 회복이 되고 이제 아웃반도로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의 그 물가 수준이 오히려 더 제주도가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한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지금의 형태로 갔을 때 유행이 또 지나버린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세부 보라카이처럼 한때는 반짝했다가 그리고 가격이 싼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러한 저가 관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센티브제 같은 폐해들은 자립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체감하면 재방문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인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이 들어오면 결국 또 저가로 그러한 시장들을 메꿀 것인지 아니면 고품격 관광 시장으로 재편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은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면 가장 좀 난감할 때가 이제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시간 배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지키는 이유는 또 다른 발제자분들 또 다른 토론자분들 시간이 또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지금 오은성 의원님은 뭐 크게 발제 시간을 넘기진 않았는데 1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3분에서 이제 한 분이 줄어들어서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남은 발제자분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발제 시간입니다. 신동일 제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연구원 신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은성 부연구원님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제주를 중심으로 제가 제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만은 지금 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타임워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8분인데 15분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란 말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너무너무 이젠 익숙한 용어가 됐고, 사실은 이 웰니스 관광이란 말이 과거에 우리가 웰빙, 뭐 힐링, 다양한 뭐 유사한 용어로 쓰이다가 최근에 이제 웰니스로 거의 정착되고 굳어가는 양상인데,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웰니스는 아주 궁극적인 지향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제가 보건대 코로나가 이거를 아주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엘리베이터 태우듯이 띄워버린 게 아닌가. 관광 분야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도 보시면 뭐 팬데믹이니 비대면이니 뭐 락다운이니 인포데믹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우리 세계에 달라졌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2002년 사스가 114일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는 69일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연구원도 그랬지만 뭐 정부 연구한 연구원들도 코로나가 뭐 3개월 내에 종식되면 이럴 거다, 뭐 6개월 내에 종식되면 이럴 거다,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쏟아냈죠. 근데 결론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코로나는 종식이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우리 독감처럼 그냥 계속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다 누구나 인정해서, 뭐 콩글리시라 그러지만은 뭐 위드 코로나, 리빙 위드 코로나죠, 정확하게. 코로나 일상 시대가 보편화될 만큼 달라졌다.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과거 사스 메르스일 때는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느 특정 나라 몇 군데 일이었고 나는 상관없는데 였는데, 이 코로나는 나랑 상관 있고 내 옆에 사람이랑 상관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고 어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우리 관광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과거에 잘 나갔던 관광지들은 물갈이가 되고, 과거에 각광받지 못했던 분야가 또 다시 각광을 받는 하나의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는 부분에서 웰니스 관광 시대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요 편은 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웰리스 관광도 문헌에 의하면 이런 6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뭐 근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게 웰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우리 앞서서 우리 오은성 부연구원님은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지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제주도에 일일 수만 명이 내려오고 있지만 일 평균 확진자 10명 내외. 이럴 수 있는 데가 과연 전국에서 제주도 말고 누가 있느냐?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편을 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주도가 쉬운 편으로 선방하고 있고 또 위기였지만 이걸 기회로 우리가 바꿔나가고 있고 충분히 앞으로 웰리스 관광이 더 보편화된다면 과거에 제주도에 대해서 특별히 자연경관이 좋다라는 정도만 느꼈다면 이제는 제주도 갔더니만 힐링이 되더라. 웰리스 되더라.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과연 그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뭐 연구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일 수도 있지만 앞서 우리 오은성 부연구원님 그랬지만은 제주도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과연 질적인 부분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본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싸구려 관광이란 표현도 하시고 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아주 빨라진 웰리스 관광 시대에 제주도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웰리스 관광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세계 웰리스 관광 시장을 봤더니만요. 한국이 16위 수준이었습니다. 16위 정도 수준인데 그럼 잘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 미국이랑 지표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미약한 수준에 아직도 제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 자체가 보는 관광입니다. 그냥 쇼핑해가지고 물건 좀 팔아먹으면 관광 잘했다 소리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대문시장 손님들 많이 가고 명동에 사람 북적거리면 돈 좀 벌었다 스스로 위안해버리는 관광이 아닌가. 한국에 가가지고 우스갯소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웰리스로 그나마 각광받은 게 옛날 좋게 어떤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표현한 발언, 때밀이 관광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한국에 가서 목욕탕 가고 찜질방 가는 게 조금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줬던 게 사실은 한국의 웰리스인 게 사실입니다. 제주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단순히 육체적 웰리스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웰리스까지 끌어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차원에서 고민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앞서서 하자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2016년도에 민선 7기 도정이 제주관광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1순위로 웰리스 관광을 삼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구호는 잡았는데 타겟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뭐냐 했을 때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세계에서 16인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태국, 그 다음에 한국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또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중국의 31.7억 달러에 비교하면 한국은 7.2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 그런 거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도 멀었고 좋게 표현하면 이제 출발이니까 갈 길이 도전할 기회가 많이 있구나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을 느닷없이 이제 지표로 넘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용어가 지표입니다. 구호가 아닌, 그러면 제주도에 어떤 지표로 이 웰리스를 반영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 그래서 몇몇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제가 들여다봤더니만 딱 들어맞는 지표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 저마다 환경에 따라서 용어들도 다르고 지표들도 다른데, OECD 같은 경우는 OECD란 기구의 취지 자체가 경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경제와 관광 서비스 질 부분에 중심을 맞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글씨로 보이는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문화창작 활동, 이벤트, 관광객 만족도 같은 그런 정성적이면서도 비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부분이 보였고요. ETC 같은 경우도 보면 관광지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그래도 보시는 대로 환경 보전에 대한 관광의 기여 증진이라든지 질적 표준 향상, 관광 계절성에 대한 영양 관리 등 이런 정성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분도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너무 세분화돼서 저걸 어떻게 다 관리할까 정도로 세분화시켜 놓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게 무장애 관광 대응이라든지,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수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애 관광을 혹자들은 조금 오해하더라고요. 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쉽게 말해서 관광약자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신체적인 그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관광 만족도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객 비율, 정주 인구 대비 관광객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5개를 갖고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체류 일수, 1인당 지출 비용, 여행 형태, 마케팅 다변화 지수,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면 진일보한 지표, 과거에 우리가 관광객이 1000만이 들어왔다, 1200만이 들어왔다, 1500만이 들어왔다, 여기에 매몰됐던 시기에 비하면 진일보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외부에서 주목받고 비판받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고쳐보자라는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체류일수가 2.3일인데 3일로 늘려보자, 5일로 늘려보자. 1인당 평균 지출이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한번 늘려보자. 결국은 관광객 만족도 빼고는 결국은 아직은 경제적인 지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내부 성찰을 하는 심정에서 제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향후의 지표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인간만 잘 살아도 안 되고 환경만 좋아도 안 되고 결국 서로 공존해야 되고,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 공존, 이 도민과 관광객 공존이 저는 쉬운 말인데도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옛날에 관광객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왔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왕이지였다면 이제는 아니죠. 내가 돈 내고 왔지만
내가 조심해야 주민도 건강하고 주민이 조심해야 나도 건강하고 이런 의식들이 아주 이제 보편화되면서 서로 배려하는 책임 건강, 뭐 공정 건강 비슷비슷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공정 건강이라는 보고서를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는 게 처음 썼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구나. 정말 이제 소비자 왕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만족하고 행복한 부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이 또 우리 지금 팬데믹이 갖고 온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5개 지표였다면 저는 16대 지표를 제안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처음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한 5년 전에 보고서를 이미 썼습니다. 그때는 또 15대 지표였다가 또 해마다 이런 세미나나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제안을 하면 이게 뭐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제가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제주도가 먹고 사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관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표도 뭐 기본적인 베이스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무장애 관광 지수라든지 그다음 웰리스 관광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통계 지표라든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제주가 가진 현재 위치, 그리고 타 시도에 비교한 경쟁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개발해서 제시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고 또 만족감을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향후에는 저기 파란글씨로 보이는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20대 지표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거의 50개 지표 이상인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저런 정도로 해서 사실 저 지표라는 부분이 관리의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제주도가 관광 선진 지역으로서 충분히 타 지역의 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폭 하락부터 시작해서 대폭 상승까지 상승 직 하향 화살표 내지는 45도 화살표에서 그 기준은 자료에 보시는 대로 저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년 대비, 뭐 3년 대비, 5년 대비, 10년 대비 이렇게 비교해서 제주 관광을 관리할 수 있다면 향후에 단순히 말로만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뭐 보물 같은 섬입니다라고 떠들 게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이런 만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시입니다만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토론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잠시 후에 준비되는 대로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 바로 시작하자. 앞서 토론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홍성화 제주대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현재 제주 관광학회장도 좀 맡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은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신동일 제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제주TP 일자리 추진 팀장님이십니다. 신현철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 그룹장님이십니다. 안은주 제주올레 이사님이십니다. 한주인 제주 한라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에 마이크 넘기기 전에 제가 조그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저께 제주 아이탑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나온 좀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토론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WTO죠,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국제관광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측은 2023년이 되어야 국제관광의 문이 빗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다만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북미, 유럽,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고, 다만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안에 따라서 이 국제관광의 이런 호흡 블로가 갈려지게 되는 건 사안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발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인바운드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100만 명이 채 안 돼 있었죠. 이 발리 전체 경제의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비상에 걸린 거죠. 발리가 봤더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백신 접종이 1차는 거의 100%에 가깝고 접종 완료가 87%를 넘었다고 합니다. 발리는 자체적으로 이 백신, 그러니까 발리에 있는 관광 사업체 모두에게 이런 백신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발리는 정말 인바운드 관광객을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다만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와 이런 굉장히 경직된 이런 사안 때문에 정책을 좀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함. 예를 들어서 발리 관광을 가더라도 4박 5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이 격리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풀리게 되면 발리 관광은 급작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하이난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이난은 벌써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관광객이 더 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 인해서. 아까 중앙 정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하이난은 중앙 정부 지침보다 좀 더 독립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리하고 하이난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형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중앙 정부 정책을 거의 100% 따라가고 있는 이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개의 섬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이죠. 재밌는 게 워낙 섬이 많다 보게 되니까 섬 하나에 호텔 하나, 이런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격리가 돼서 몰디브는 이 코로나에서 좀 자유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괌, 사이판, 몰디브 이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은성 부연구위원님이
오징어 게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배우 정호연 거기 나온 이 몇 대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관광 마케팅 10년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임팩트를 가져오겠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사 몇 대사가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마케팅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 만찬을 하게 되면서 몰디브 그 관광 차관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팬이랍니다.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UNWTO 대사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고 자기 가족이 또 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대사, 이 제주에 대한 이미지 이게 굉장히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정호연 국정 이름은 강세벽으로 나와 있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차원에서 당연히 이분을 저희도 홍보대사, 관광대사로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인바운드에 있어서 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좀 풀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 다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최근에 우리 관광 연구 방법론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표본을 모집해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는 그 빅데이터 시대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비정형화된 데이터, 우리 뭐 트윗, 페북, 구글, 네이버 등등 여기서 나온 자료를 총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사실을 발췌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미 있는 두 가지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최근에 감염병과 이 관광시장 간의 연구 결과를 가진 이제 빅데이터 연구,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는 과점주이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연구 결과 봤는데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특히 이 감염병이 끝나는 시점 즈음에 해가지고 폭발적인 이제 관광 회복과 성장,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관광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리라든가 하이난보다 어쩌면 제주도의 이런 정책, 그러니까 세계 시장 흐름에 준비하고 따라가는 게 조금 늦지 않은가. 어제 아이타포를 보게 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발표한 워케이션 이 빅데이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워케이션 하겠지만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제주도가 다른 서울, 부산, 속초, 등등등등 이런 도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호도하고 그 다음에 성장 잠재성 이 조사를 했는데 특히 J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안이 됐었고 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성장 잠재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주 4일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재택근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가 뭔가 우리 제주 관광의 어떤 판을 흔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죠. 우리 예전에는 저가항공, 중국 단체 관광 패키지, 힐링 웰리스, 그 다음에 주 5일제. 우리 주 5일제 할 때도 많이 우려를 했지만 주 5일제 때문에 이 제주 관광 대수가 굉장히 사랑을 썼습니다. 주 4일제가 되게 되면 제주 관광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인가. 또 재택근무 이런 워케이션이 대세가 되게 되면 제주 관광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토론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일자리 추진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테크노파크 일자리 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고미희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착산 실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왔는데, 저는 전공이 웰니스 관광 쪽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테크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제주 관광의 새로운 전략 모색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한국관광문화원 오훈성 선임연구원님과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신동일 선임연구원님의 굉장히 웰니스 관광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제주도가 최초로 박호영 제주도의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올해 5월 20일에 이제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웠고 개인적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조항에는 없지만 웰니스 관광 및 산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좋은 토론이 있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웰니스 클러스터, 웰니스 관광도시, 그리고 특화 지역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플랫폼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인프라가 어찌 보면 제주도 자체가 그 인프라이고 그 자체가 웰니스 관광지이고, 그래서 클러스터가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갖춰진 웰니스 관광지를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다 보니 이해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가 사실상 제주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냐면 기업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에는 1년마다 제주 주력 산업군들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관광,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제 청정 바이오 사업,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 관광 분야는 어찌 보면 스마트 관광 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이게 오마이굿 제주 트래블테크라고 아마 뉴스에도 일간지나 이런 제주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떤 관광에다가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관광지가 굉장히 낙후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그리고 아까 유휴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라는 것을 딱 스타트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결합해봤더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없었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스마트 관광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저희가 결론을 내셨고요.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주 테크노파크가 할 수가 있는 거는, 웰니스 산업은 아까 오훈성 선임연구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가 체계적인 어떤 관광지라든가 그 기술력을 가진 테크를 갖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 혁신 기업들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어떤 농촌 6차 산업하고요. 그리고 어촌 6차 산업이 굉장히 인프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그야말로 제주도 자체가 웰니스 관광지이니 이 자체에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 이게 뭐겠습니까? 방역, 그다음에 위생, 그리고 환경 개선, 환경 문제 이게 굉장히 인식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다 보면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를 가다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광지라든가 기업체 그런 쪽에다가 어떤 스마트한 시스템 도입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고용 환경 개선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광지 기업체의 환경 개선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이 제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 그 중심에는 모든 게 어찌 보면 웰니스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에너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에는 무엇보다도 그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많은 그 지금 오리온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주에서 공급되는 제주 용암 해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제주다운 어떤 프리미엄급의 어떤 청정 제품 개발, 기업 지원, 그리고 제주 웰니스 제품 인증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주 관광지, 제주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 운영 등 지원 사업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맞춤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올해부터 바로 관광산업이 웰니스 관광산업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우선 어떤 여기에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웰니스 관광 쪽 전문가님들이 이제 다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종합 계획이 사실상 항로산업 조례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개년마다 16년도에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지금 5년 후에 올해 아마 또 2차 종합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런 조례가 있는 제주도가 종합계획 그 조항에는 없어요. 사실상 조항에 찾아봤더니 조항에는 없더라고요.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종합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관광산업, 웰니스 관광산업을 분류할 때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들이 좀 나왔으면 저는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웰니스 관광지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다리 역할, 기술 혁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어찌 보면 스마트한 웰니스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저는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희 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 기업 지원 강조하셨는데 TP에서도 우리 관광 스타트업 공모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웰니스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플랫폼 개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스마트 관광을 말씀하셨죠? 혹시 위시스 회사께 좀 요청드리자면
디지털 관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더더욱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이런 IT와 접목된 이러한 우리 산물들은 필수가 되어버린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에는 우리가 그 관광 정책 결정을 할 때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해가지고 모집단 추정해서 만족도 등등 이런 조사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는데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마이닝이라는 것은 발굴이죠. 이전 관광객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우리 카드사라든가 이동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는 이 현상을 빅데이터로 다 잡아낼 수 있는 우리가 영향만 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관광은 이제 하나의 필수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신현철 JTO 그룹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그룹장 신현철입니다. 저도 그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주연구원 이제 우리 박사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지금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도정의 정책 사업을 좀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어떤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의 고견도 이제 듣게 돼서 오늘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이제 우리 신동일 박사님 이제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경제 대국의 이제 대열에 합류가 됐다고 많이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위는 이제 높아졌으나 또 이면에는 우리 유엔에서 이제 매년 유엔에서는 이제 세계 행복 지수 보고서라는 이제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따르면 저희 1위가 이제 핀란드가 됐고 저희 대한민국은 OECD 37개국 중 35위에 머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국민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그 행복감은 이제 OECD 최하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 뭐 예측 가능하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살 생각 이런 지표가 매우 지금 이제 높아진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국내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웰니스 관광이라는 어떤 큰 트렌드를 저희 제주 관광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이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 아까 우리 고미희 팀장님께서도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이제 박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제주자치도 이제 조례가 또 제정이 됐고 그러한 조례를 이제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도내의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공사가 이제 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큰 틀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더 이제 리바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론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를 이제 육성을 하자라고 이제 그 뜻을 도정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모으게 됐고 공사 혼자만이 이제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기관이라든지 유관 단체 그리고 기업, 학계 이런 공공기관 이런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런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그 뒷받침에 힘입어 올해 첫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지도 이제 인증하는 그런 이 별도의 인증 제도를 저희가 지금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이제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궁극적 이제 목표인 이제 고객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좀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좌장께서 사회자께서 그 워케이션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국내의 워케이션 실태조사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제주가 최적지인데 사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방식이 아니라 어떤 과감한 인프라 투자라기보다는 신축 방식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유휴 시설이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재생시킬 것인가에 포커스 맞춰서 이러한 프로젝트도 이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농어촌 지역에는 다양한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빈집들이 많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는데 도내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는 이러한 빈집을 좀 이제 감성 숙소로 좀 탈바꿈시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MZ 세대나 이렇게 젊은 이제 관광객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트렌디하게 또 다가가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가 이러한 부분을 좀 선점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 힐링, 치유 이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제주 여행, 제주도가 어떤 그러한 곳들의 이제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웰니스 여행 서비스를 또 강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제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전문 인력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웰니스 분야 중에 특히 이제 이런 치유 분야에서 이제 국가 이제 기술 자격증 제도가 이제 2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농업사라는 어떤 직군과 이제 산림 치유 지도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면 지금 치유 농업사 같은 인력 양성 기관은 올해 7월 농업기술원이 이제 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치유 농업사를 되기 위해서는 1년의 교육 과정이 이제 2수가 이제 의무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이제 득하는데 문제는 그 산림치유 지도사들이 도내에서 지금 활동하는 인구가 뭐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0여 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산림치유 지도사도 그 치유농업사처럼 1년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이수를 받고 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주도에는 그런 어떤 교육 양성기관으로 이제 지정된 사례가 지금 아직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이미 양성기관이 이제 지정되어서 이런 웰니스 인력 양성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주는 이제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불편함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저희가 당장 우리가 이 단기 과제로 좀 또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 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주만의 그 상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어떤 대표적인 이런 웰니스 관광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웰니스 사례를 이제 구글링을 하면 그 전통 자연 요법인 그 크나이프 요법을 활용한 그 수치료 마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례죠. 이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농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나 중증 장애인이나 이제 이런 심리 치료를 어떤 그 요양 시설이라기보다는 자연 치유 농장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설 인프라 투자 위주의 관광지 개발 방식보다는 제주가 갖고 있는 이런 청정 자원, 그리고 저희 그 지역 로컬 문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역 주민 사람,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융복합해서 어떤 이 설계가 좀 필요하고, 그 해법은 제주의 그 지역 기반 관광과 좀 연계성을 많이 갖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계를 거쳐서 좀 이제 개발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현철 그룹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사실 웰리스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굉장히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중심에 또 우리 시현철 그룹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은 제주형 웰리스 관광 모델링을 좀 잡아놔야 되겠다. 이건 꼭 필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별로 혹은 유형별로 이 모델링을 잡아나가게 되면 저희도 이제 웰리스 관광에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웰리스 상품이 제주에 어느 만큼 매력적인가, 또 소비자와는 어떻게 소통하게 될 것인가, 또 피드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워케이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장 이제 도입기라 그럽니다. 워케이션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제주의 웰리스 상품은 시장에서 도입기인가? 도입기는 아니겠죠. 아마 성장기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시장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원주 제주올레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올레 상임이사 안은주입니다. 오늘 오 박사님이나 신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이제 제가 지금 제주올레는 지금 제주올레 걷기 축제 기간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한 코스에 뭐 수천 명씩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섬 코스 제한 23개 코스에서 23일 동안 매일 전 코스에서 각 코스별로 20명씩 인원 제한을 해서 걷는 축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이제 축제 하반기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저는 어제 5코스에 이제 축제 참가자들 한 10여 명하고 같이 5코스를 걸었는데, 걸으면서 중간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중간쯤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잔디마당이 되게 멋진 게스트하우스가 바닷가에 있는데, 그쪽이랑 저희가 미리 이제 프로그램을 짠 게 그 마당에 요가 매트를 깔고 길을 걸어 거기가 한 3시간 정도 걸어간 뒤에 만나는 지점이라서 그러니까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 프로그램을 한 30분 정도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동안 넣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걷고 거기 가서 요가를 한 30-40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20-30분 걸어가면 5코스에는 바람섬 갤러리라고 또 저희 코스 선상에 갤러리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갤러리에서 지금 태학을 주제로 한 태학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작가들이 나와서 저희 이제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고,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또 직접 작가들이나 관장님한테 들으면서 관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점까지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올레 길 5코스에서 벌어진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오늘 박사님들이 이야기한 웰리스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외국인이 왔을 때에도 제주다운 제주형의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저희가 지역민들하고 이 축제 기간 중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1코스 종점에 이제 마을 기업인 무릉애갓집 이 전시 판매장이 있는데, 11코스 걸으신 분들이 무릉애갓집에 가면 거기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귤들을 직접 맛보고 제주의 많은 귤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무릉애갓집으로부터 그 제주에서 어떤 농산물들이 지금 재배되고 자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무릉애갓집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꾸러미로 해서 판매하는 회원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거 홍보도 하면서 직접 맛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잘 재배가 되고 있는지 설명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전일 축제를 3일씩 이렇게 할 때는 하루에 수천 명씩 걸으니까 물론 그날 매상, 그러니까 마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날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23일 내내 사람들이 꾸준하게 또 이 와서 설명 듣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또 이 구매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냥 단지 걷고 가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매장 보는 거하고 직접 주최 측의 설명과 히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하면은 무료약제 회원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외갓집 같은 이 마을 기업들이 저희 코스마다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긴 곳들하고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축제 때도 하고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걸을 때도 웬만하면 그런 포인트들 들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가 뭐 웰니스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좀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올해가 지금 내년 되면 이제 15주년이 되는데 초창기 때부터 걸으러 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걸으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 5년 전만 해도 5년 전과 비교해도 올레길에 변화가 엄청 많아졌다. 길에 뭐가 많이 생기고 컨텐츠들도 많이 늘고,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늘면 그래서 이게 길에 되게 중요한 컨텐츠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길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자원과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저희는 정말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죽을 것처럼 몰입해서 이 길에서 컨텐츠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한 1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 자원봉사자들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기관들, 행정들 이런 곳들이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그러니까 제주형다운 플랫폼 얘기하고 제주형 맞는 웰니스 이 새로운 컨텐츠 얘기하는데 이미 사실은 길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 소외되지 않게 지역민들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엮어서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행정이나 공기관들이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늘 새로운 것만 찾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새로운 것을 찾는데, 근데 지금 이미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나 그 어디서 따라오기 힘들 만큼의 인프라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콘텐츠들 지금 자발적으로 또 민간에서 만든 것들, 뭐 또 이 공기관에서 또 심은 것들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제주에 흩어져 있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들을 엮어서 올레길이라는 선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제주올레는 지금 이 선을 면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100년 뒤면 이 올레길 주변으로 올레길에 있는 마을들이 저희가 135개인데 마을들 중심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마을에서 충분히 머물고 자고 그다음에 더 즐기고, 그러니까 걷기만이 아니라 이 걷다가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마을에서 또 향유할 수 있는 컨텐츠나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늘려가는 게 저희가 이제 100년 비전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제주올레, 그러니까 사단법인 제주올레만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제주도가 앞으로 웰니스 관광으로 차기 비전을 잡았다면, 이 도정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또 유행하는 이 슬로건이 아니라면 사실은 한 100년쯤 내다보고 지금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다듬고 부족한데 조금 더 집어넣고 하는 작업들이 오히려 더 집중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 코스 축제 기간 중에 이 코스는 오조리 마을을 지나요. 그러면 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뭘 넣냐면 오조리에서 생산되는 이
해물들하고 해산물 이게 바닷것하고 그다음에 밭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분야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참가자들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조리 설명을 이장님이 오조리 설명을 이렇게 쭉 해주세요. 오조리가 왜 아름다운 마을이고 여기는 뭐가 특징이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축제 때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길을 걷는 분들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오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제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들,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제주 관광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하고 제주올레 1코스하고 지금 우정의 길을 맺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우정의 길들은 서로 이제 상대방의 길을 홍보해주는 코마케팅 차원의 길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하고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중요 이 사안 중에 하나가 공동 인증제예요. 예를 들면 산티아고를 완주하고서 제주올레를 완주하면 2개 코스를 다 완주한 공동 완주증과 완주 메달을 주고, 그래서 제주올레를 걷고 산티아고 가서 완주해도 그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산티아고를 걸은 사람들이 제주올레를 오게 만들고 제주올레를 걸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가게 만드는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산티아고 외에도 우정의 길 맺은 곳들이 한 10여 곳 정도 돼요. 캐나다, 영국, 해외 트레일들하고 맺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간단체 이 수준에서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하니까 그냥 서로 그냥 잘 알려주자, 상징물 설치하고 갖고 있는 채널 통해서 홍보해주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산티아고하고처럼, 산티아고는 그나마 실질적인 대안들이 오가는 거는 문통께서 이 스페인 가서 제주올레를 언급하고 제주올레랑 산티아고랑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고 제주도 도청이 나서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물적 기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주올레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사업들만 공기관이나 행정들이 충분히 잘 활용해도,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지금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는, 가려고 하는 이 관광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에서 굉장히 괜찮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주올레 소속이어서 제주올레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올레라는 길은 저희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냈다고 해서 사단법인 제주올레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주에 있고 제주도의 것이고 또 미래의 이 길을 걸을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공공재인데, 이 모두의 공공재를 잘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시너지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저는 이 세미나의 주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혜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걷기 축제는 작년에도 했죠. 하나의 제주 감염병 시대의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축제가 다 취소됐을 때, 원래 걷기 축제 처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아마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거를 길게, 축제 기간을 길게 잡고, 그러니까 이 축제의 밀집, 혼잡 이런 걸 최소화시키면서 완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감염병 시대에도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영리한 발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 1000명, 이건 지역 주민인가요? 그 중에 한 지역민이 한 70%, 네. 또 이 여행객이 한 30%. 여행자도 자원봉사를 하고요. 굉장히 좋은 이것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자원봉사 1000명은 대단한 거잖아요. 웬만한 올림픽, 월드컵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원래 사무국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줄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존에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직원들이, 이사님은 좀 올드하셨지만 이 젊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펀, 재미가 있지 않으면 올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즐거움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사님 좀 뒤로 좀 빠지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걷기 축제 말씀하셨는데 옛날 광역 경제권이죠.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월드 트레킹 페스티벌 이런 게 한창 유행일 때 제가 그때는 사무국장님 시절이었는데 국장님 이거 제주올레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 제가 했어요.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행사가 커져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대통령 스페인 방문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산티아고 올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게 지금 최근에 그래서 스페인 대사가 이제 제주를 방문했죠. 요거 의논하려고. 그래서 올레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본에도 수출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히트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주연 한라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한라대학교 한주연입니다. 오늘 많은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웰니스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콘텐츠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요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웰니스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일반 뭐 관광, 호텔, 뭐 외식, 관광업을 포함해서 뭐 의료, 뷰티, 뭐 요즘 핫한 ESG, 뭐 환경, 뭐 이런 거 다 포함을 한 게 웰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범위 콘텐츠를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런 거는 타깃 마켓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타깃 마켓에 따라 이 전략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웰니스 관광을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그러면 보통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1940년도에서 60년도생들, 이러한 연도에 계신 분들은 일단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일단 지금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그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웰니스 관광을 찾을 때 뭘 보냐 하면, 아까 발표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럭셔리해도 괜찮은 웰니스, 돈을 쓰셔도 괜찮은 웰니스, 그리고 또 이분들은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 사례들을 보면 공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웰니스를 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마사지 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대신 우리가 아까 스마트 관광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스마트 관광에 대한 아무래도 조금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할 때는 로텍일 경우가 더 매력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이텍, 스마트가 이 웰니스와 결합돼서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수요자들 누가 있냐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이 MZ 세대를 포함한 20대부터 40대들이 굉장히 웰니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들은 웰니스 관광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이 세대들은 청바지보다 요가 바지를 많이 사는 세대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웰니스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돈이 이제 경제적인 면이 베이비부머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웰니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즘 패스트푸드 같은 데 보면 헬시 패스트푸드, 이런 헬시 패스트 다이닝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이게 이런 세대들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성비가 우리가 물론 럭셔리하고 조금 더 고가인 거를 추구도 해야 하지만, 이런 수요를 또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가성비 좋은 웰니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웰니스를 우리가 관광지 브랜딩을 할 때는 제주도민들도 웰니스한 삶을 살아야 그게 브랜딩으로 효과적인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나라가 왜 이런 웰니스 관광이 유행했냐면 그들의 삶이 웰니스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관광으로 뻗쳐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럭셔리만 타겟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웰니스 하면 되게 럭셔리 스파 막 에센스 오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건강한 삶, 가성비가 있어도 좋은 웰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웰니스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웰니스 관광으로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 마켓을 잘 보고 어떠한 콘텐츠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웰니스 관광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플랫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공이 레비뉴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정책, 뭐 디스트리뷰션 채널 같은 거, 뭐 예약 채널 이런 거를 이제 전공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관광업이 타격이 컸습니다. 제주도도 포함돼서 특히 이제 무슨 우리가 이제 관광업 하면 메인으로 숙박업체, 그다음에 외식업체를 말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특히 이제 이런 숙박업체나 외식업체는 80%가 중소업체들이에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얘네들이 보면은 이 오퍼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이유가 보면은 이제 외식업체들은 특히 배달이 늘고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는 손님들이 줄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돈을 벌었냐? 돈을 번 기업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플랫폼, 배달업체, 그 다음에 호텔들은 예약업체들. 특히 예약업체, 호텔 예약업체 중에서는 국내인들이 예약하는 웹사이트. 사실 이런 중소 호텔들이나 아니면 이런 외식 조그만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업체들을 사용할 때 커미션을 다 내거든요. 근데 그 커미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식당들이나 이런 호텔들이 커미션을 내는 건 부담스럽지만 얘네들을 쓰지 않으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더욱 날이 갈수록 커미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플랫폼 개발하고 이렇게 뭐 스마트 관광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제주도가 굉장히 이 플랫폼, 제주도 플랫폼을 개발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도 그렇고 저희 도민들도 그렇고 다 이 제주 안심 앱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앱을 깔아서 원스톱 서비스로 예약부터 해서 뭐 정보나 아니면 요즘엔 또 뭐 동물이나 뭐 노키드존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거를 그런 대기업 이런 IT 기업에다가 커미션을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런 식당들이나 중소기업 호텔들한테 제공해서 조금 그들이 더 사업을 번창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더 다른 저희가 뭐 지원금 이런 것도 주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속 선순환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이나 배달업체 앱 같은 거의 개발도 한번 제주도에서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웰니스 관광의 어떤 세대별 유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가성비 좋은 우리 유럽처럼 우리 삶의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녹아들여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관광 상품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일상적인 우리의 그 가성비 좋은 상품도 필요하지만 럭셔리 상품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웰니스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갖는 상품 제주도에서는 이 럭셔리 시장도 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우리 이제 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뭐 좀 어떤 기관에서 세미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이런 원스톱 서비스 고객 편의라는 빛이 있는 반면에 독점이라든가 우리 소외라는 또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인 또 토론을 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혹시 그 두 분 발표하신 분 혹시 뭐 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신 박사님. 예, 짧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역시 그 생각이 많이 모이면 새로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오늘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많이 배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웰니스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고요. 왜? 생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삶 속에서 최대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본능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의 아주 핵심 키워드고 트렌드가 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종합계획 내에서 관광 부분의 핵심 키워드도 치유와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엄청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과거의 개발 위주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바꾸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주관광의 크나큰 기회이고 또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올레길 이사님 말씀하신 그 협치 모델은 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한데 어렵지만 좀 지혜를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은 결국 지원하게 되면 지원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례가 워낙 많게, 올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유인촌 장관님이 와서 이제 도로부터 깔았잖아요. 접근로 개선한다고. 아무튼 그 다양한 다방면의 그 시선들이 결국 이렇게 집약이 돼서 실행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다중 집단의 지식 공동체가 돼서 제주다움을 더 찾아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제 토론이 진행된 굉장히 즐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이 이 정책이라든가 사회 현상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점심시간 겸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